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영준입니다. 자, 오늘 화요일에 함께할 일부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예현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예현입니다. 예. 그리고 박영식 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귀엽네요. 예. 자, 그리고 오늘 특별 게스트가 있습니다. 예. 저의 어떤 정신적 지주이기도 하시고요. 저에게 모든 걸 가르쳐주고 계신 분입니다. 박지훈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조명을 좀 손을 봤어요. 좋아요. 예전에 출연하셨을 때보다 훨씬 나아졌을 겁니다. 바꾼 줄 알았어요. 이게 바꾼 게 아니라 잠시 만졌을 뿐인데 물론 전문가의 손길로 훨씬 나아졌다라는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이 뉴스 다이브는 조금씩 나아집니다. 그러니까 다이빙하는 그런 느낌으로 심해 느낌을 연출한 줄 알았는데 조명을 실패했던 거군요. 지난번에 오면 시커머해가지고 잠수하는 느낌으로 방송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뽀얗네요. 방송 전 상황을 많은 분들이 모르시겠죠. 이 이야기는 우리 박영식 평론가가 한 5분 전에 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주워 담아서 방송이 시작되니까 이제 하는 거예요. 세상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지훈의 생존법. 변호사님, 이 방송 사장님이 보고 계시는 거 아시죠? 네, 관심 집중. 한겨레 사장님이 늘 보십니다. 네. 누군지를 몰라요. 한겨레 저쪽 카메라니까 영상 편지 한번 쓰실까요? 네, 사장님 건강하세요. 누군지 내가 몰라요. 자, 오늘도 유쾌한 분위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뉴스 다양하게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후 청문회가 2시 반부터 지금 다시 시작이 됐거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이 있는데 잠시 뒤에 관련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고, 무엇보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뉴스 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이야기 나누고 있는 것은 어제 12명 장관급 인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11명의 장관 후보자와 1명의 국무조정실장 인선이 진행이 됐는데 여러 이야기거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전체적인 느낌, 총평 한마디씩 좀 해볼까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지만 막 이념이나 이런 걸 별로 안 따지는 것 같습니다. 실용적이다. 그리고 파격이라는 얘기는 하는데 이건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유임시킨 장관도 있고 송미령 장관 같은, 그렇죠. 그런 것들이 처음 보는 모습이기도 하고, 다만 또 현역 의원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건 또 청문회 같은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저는 이런 평가를 좀, 무난한 파격 인사다. 여기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청문회 과정을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 부처나 빠져 있어요. 예컨대 국토부라든지 법무부라든지 기재부, 그때가 이제 가장 핵심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무난한 뭐라고요? 파격 인사.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그거 말이에요. 느낌. 하나만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하는 거 들었거든요. 잘했어요. 근데 한 5글자로 얘기하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역량만 본다. 역량만 본다. 혹은 검증해 봐라. 요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인즉슨 이게 김민석 후보자 총리 후보자 총리 후보자 청문회 하루 전날인 어제 11명, 그리고 조정실장 포함해서 12명이 발표가 된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제 야당이 다 달려들어가지고 검증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되느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검증해봐라 라는 의미에서 일단 기선제압용으로 던진 것도 같고, 심지어 또 그 안에 있는 인물들이 역량이나 경험 측면에서 또 전문가들도 많고요. 그리고 실제 이력들을 보면은 그 분야에 천착하신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사실 검증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있다라는 그 자신감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다수의 인물을 한꺼번에 인선한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전현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은 합니다. 빨리 합니다. 빨리에 왜 제가 방점을 뒀냐면, 이게 인수위 없이 정부가 이미 출범해 버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제는 너무 어려운데 이걸 빨리 수습해요. 그래서 5명의 의원들을 제가 쭉 보니까 어쨌든 그쪽에서는 당내에서 최고의 전문가라고 평가될 사람, 그러니까 오히려 청문회보다는 빨리 일 시켜 먹어야지. 강훈식 장관 요즘 비서실장 너덜너덜해지는 거 보셨잖아요. 제가 보기에 이 의원들이 장관 되면 처음엔 좋겠지만 아마 조만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일단 빨리 좀 성과를 내야 된다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 제가 주목한 건, 우리 김영문 노동부 장관 또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일각에서는 너무 친기업 중심으로 가는 거 아니냐, 성장 얘기하면서 맨날 재계 민원 들어주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는데, 김영문 장관 이번에 고용노동부 장관 딱 지명하면서 노동계나 노동자들이 안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성장과 노동, 기업과 노동계
균형을 잡겠다. 이거를 좀 확실하게 이번에 신호를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전 정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그러니까 1기 인선하고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관련된 기사들도 나오던데,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초기 인사를 보면 당시에 대학 교수 출신들이 많았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특정 학교, 서울대 출신들이 전체 17명 중에 8명, 절반 정도 됐던 거고, 그 중에서도 뭐 서울법대는 당시에 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인선이랑 좀 비교를 해보자면, 어제는 뭐 서울대, 그러니까 뭐 특정 학교를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출신이 학부 중심으로 보면 어제 발표되신 분들 중에서는 정동영 장관 후보자 말고는 서울대가 없었고, 김민석 후보자 뭐 서울대니까 지금 청문회 진행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전 정부랑 비교하면 시사하는 바들이 또 있겠죠. 그렇죠. 서울법대가 5명이었거든요. 지난 정부 때. 그게 뭐 우리 소위 말한 최고 학부이긴 하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 내란 관련된 사람들이 대다수 여기 다 포함된 과입니다. 그 졸업생들을 이제 그 윤석열 본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마 괜찮다고 생각해서 뽑아놨는데, 실제로는 능력 이런 걸 떠나가지고 나중에 지금 폐해락 하나요? 사실 이완규는 다 서울법대 아닌가요? 그렇죠. 뭐 그럴 거야 아마.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일어난 일을 보면 학교 같은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더 보이고, 오히려 더 이런 사람들이 더 나쁜 영향을 끼쳤던 것 같거든요. 학교를 이제 사실 생각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윤석열 정부 초창기를 생각해 보면 뭐 화물연대 건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건폭 관련해서도 그렇고 시민단체들 지원 줄이거나 없애는 부분들도 그랬고, 그때마다 그 근거로 들었던 게 카르텔.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뒤집어 생각해 보면 실제 이런 내용들, 당시 인선이나 그 기득권들, 뭐 소위 말하는 기득권 엘리트들의 카르텔 얘기를 지금 또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제 인선 중에 가장 뭐 많은 분들의 회자됐던 인물은 아무래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유임이 됐다라는 문장으로 써버리면 한 문장밖에 안 되지만 당사자도 얼떨떨하다, 당황했다는 것이고, 이거 발표되고 한 30분 있다가 어제 농림 그 수산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들도 여야가 헷갈릴 정도의 어떤 상황들이 연출됐다는 거 아닙니까? 야권에서도 오히려 막 평가가 엇갈리더라고요. 송원석 지금 이번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양곡관리법 당시 거부권 행사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입장 밝혀라. 이거 바뀐 거냐? 이런 지적을 했고, 오히려 최영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신선하다, 축하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국민의힘 안에서도 지금 이게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드라마 미생에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 일을 해라, 일을. 정치를 하지 말고. 그러니까 저 사원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정말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내 정치만 해서 뭐 과장님 뭐 위에 높은 사람 찾아다니면서. 근데 사실 이게 정권이 바뀌면 공무원 사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줄타기. 장관하고 친한 사람이 누구더라, 이렇게 줄을 쫙 쓰면서 공직사회에서부터 정치보복, 살생부 이런 명단이 사실 도는 현상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근데 송미령 장관을 딱 위임하면서부터 그런 거 안 중요해, 그냥 일을 해, 정치를 하지 마. 공무원들은 저는 정확한 이런 메시지를 준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 후보일 때부터 사람들이 정치보복 얘기했잖아요. 이게 정치보복이라는 게 검찰 수사나 경찰 수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인사보복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이 이제 역대 정부에서 반복됐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 거 안 중요해, 그냥 인사에서부터 공무원 사회부터 통합하고 가겠다, 능력만 보겠다. 저는 명확한 이런 메시지라고 봅니다. 네. 이분이 근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출신이시니까 농업을 산업적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에 대해 연구를 평생 하신 분이고, 그리고 관료 출신이신데 굉장히 여러 정부에서 활동을 하셨단 말이에요. 뭐 박근혜 정부 때부터 있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나쁜 별명으로는 뭐 여자 한덕수다 이런 별명을 어떤 분은 부르시던데, 그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내란 국무회의에 들어갔다라는 그 책임 소재 때문에 이제 그렇게 분류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뭔가 이제 다른 정부에서도 뭐 이제 뭐랄까 자신의 어떤 소신 없이 그 정부의 색깔에 맞춰서 일을 하는 관료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비평이 뒤따랐던 거라고 보는데, 이번에 그 혼란스러운 부분은 이제 양국관리법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였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어제도 본인이 뭐 정리하지 않았겠습니까?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동의를 할 것이고, 조건부 동의로 보이긴 합니다만은 뭐 큰 무리수가 없다면 일단 그대로 따라갈 거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국정 철학을 뭐 국무위원이 따라간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저는 뭐 사실 큰 이견이 없을 거라고 봐서요. 본인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앞으로 양국관리법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변화하는 입장을 보이는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그 말씀하셨지만 그 12월 3일
그 밤 그 국무회의라고 불리는 그 자리에 있었던 인물이고 따라서 뭐 내란 특검의 조사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예, 관련해서 조사는 받아야 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그건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뭐 사람 능력이 그렇다 치고 정책을 진행해 오던 게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은 예를 들면 뭐 전농, 전국 농민회 총연맹이라든지 아니면 진보당 쪽이라든지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농업민생사법 관련해서 농망법이라는 표현을 직접 썼던 장관이기도 하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비판이 분명히 있는 것인데 오늘 국무회의에서요.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면서 강유정 대변인이 조금 전에 브리핑을 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회적 충돌이나 이해관계에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유임된 장관이 들어보고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부분을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한 내용이 있어서 요거까지도 전해드립니다. 걱정할 게 없는 게 이제 사실 좀 안 원했던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왜 유임을 시키냐. 근데 뭐 송 장관이 본인이 원해서 한 거 아니에요. 윤석열 시켜서 한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유임 시켜주면서 그런 것도 안 되고 뭐 장관을 하겠습니까? 이재명 정부에 맞는 장관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금부터 걱정을 무슨 얘기를 하고 할 거고 또 특검 조사 받겠습니까? 뭐 이거 뭐 가서 그리고 걱정할 거 검찰 그 조사 과정에서 본인이 진술할 때 뭐 이제 일부 보도에 다 나왔지만 자신이 어느 자리에 앉았고 옆에 누가 앉았고 앞에 누가 있었으며 그때 당시에 어떤 대화가 나왔고 그 언론에 나와 있잖아요. 그 그림을 그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림까지 그리면서 진술하고 협조하고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상징적인 장면이고 두 번째는 국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할 때 뭐 이소영 의원이라든지 여러 이제 당시에 야당 의원들이 질문했을 때도 다른 국무위원들과는 태도가 좀 다르게 많이 로우키였고 사실 울먹거리기도 하면서 내가 계엄이란 단어를 사전에 알았다고 하면 거기를 가지 않았을 텐데라는 그런 어떤 후회, 반성 이런 것들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대목들도 충분히 이번에 반영된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 본인께서도 국무회의를 3번에 같이 해봤는데 이 사람이 내가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답을 잘 알려주더라. 답을 했다는 그리고 거예요. 뭐 소통이 되더라.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일단 딴 사람들 막 잘하는 거 그런 사람 많았잖아요. 이진숙은 막 무슨 말만 하면 자꾸 딴지 거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하는데 송미령은 좀 다르지 않냐 이제 이런 식의 평가를 했던 이런 게 처음 봤잖아요. 정권이 바뀌었는데 두 분 이렇게 아니요 그게 아니고 활발하게 되게 이게 이런 거 한번 상상은 하는 일이잖아요. 굉장히 반갑습니다. 지난 정부에 있던 장관을 야 니 잘하 있으라 이거 지금 상황이 보인 거잖아요. 아니 이게 그리고 이게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거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이제 김대중 정부 이렇게 넘어갈 때 이제 통일부 장관 위임은 있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 상황이 완전히 다르니까 처음이라고 봐야 되죠. 정권이 재창출되는 경우에는 김관진 장관이 그 박근혜 때 이명박에서 넘어와가지고 1년 유임했었고 그리고 이제 정세현 통일부 장관이 김대중에서 노무현으로 또 1년 유임했었고 근데 이건 정권 교체잖아요. 이런 경우는 사실 국민의힘도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딜레마인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저 욕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는 거냐 이게 이런 식으로. 야 우리 욕해야 되나? 근데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가 출신이란 말이에요. 인사라는 것이 얼마나 공직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그러면 송미령 장관을 유임 한 명 시켜서 이 거대한 농림부가 굉장히 큰 조직이고 이제 산하기관까지 어마어마무시하단 말이에요. 이 한 사람을 유임시킴으로써 이 많은 공무원들이 안정을 주는 것이 지금 농림부에 오히려 필요한가? 아니면 장관을 바꾸면서 조직 전체에 쇄신을 시키는 것이 더 국정을 위한지 필요한가? 아마 저는 검토해 봤을 때 농림부가 대대적 개혁을 하거나 수술을 하는 것보다는 장관 한 명을 유임시킴으로써 이 거대한 조직을 오히려 안정 속에서 성과를 거는 게 더 맞다라는 판단을 하셨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오늘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박지훈, 박영식 이 두 분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방송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합니다. 사실 좀 비판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이렇게 더 크게 좀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이게 좀 나쁜 거죠 사실. 이건 방송의 기술이에요. 비판할 거리가 별로 없이 소리 더 지르게 내용이 되세요. 없을 때 볼륨 조절을 한단 말이죠. 대단한 방송의 기술입니다. 힘들어 이게 참. 좋아요. 어떻게 얘기하도록. 자 다음 장관 후보자 한번 보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저는 다른 걸 차치하고요. 바로 전임 고용노동부 장관이 누구였는지 여러분 김문수입니다. 바로 비교가 되는 김문수. 거죠. 그리고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입니다. 물론 한 20년 전이에요 벌써. 굉장히 젊은 시절이었습니다. 김영훈 위원장 시절은. 그 시절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라는 것 그리고 현직 코레일의 기관사라는 것 어제도
자신이 장관 후보자가 됐다는 발표를 그러니까 열차 운행할 때는 휴대전화를 꺼놔야 되기 때문에 모르고 있다가 김천에 도착해서야 다른 기관사분들이 인사하는 걸 보고 그제서야 알게 됐다라는 얘기 지금 많이 알려졌는데 어떻습니까? 그 앞서 잠시 언급은 해주셨지만 우리 박준 변호사가 좀 설명해 주시면 감동입니다. 감동. 그러니까 상상에 있던 것 중에 송미령 장관 사실 이게 핵심인 것 같던 것 같아요. 김영훈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이제 보면 교수라든지 김문수 같은 사람이 했었어요. 저게 저 사람이 뭘 한다고 하나 이런 정도로 그냥 그 자리에 갔는데 진짜로 노동이나 이런 거에 가장 아는 사람이 그 현직을 하는 사람이 저걸 한다. 와 이게 가능한 일이냐 싶어요. 현직 기관사를 지금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노동부 장관이 된 거잖아요. 난 떨려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이 부분을 꼭 전 말씀드리고 싶은데 민주노총이라는 이 노동조합 총연맹을 얼마나 악마화 해왔습니까 전 정부가. 뭐 국민의힘 혹은 그 전신 정당들이나 보수 언론들이나 뭐 소위 말해서 어떤 색깔론까지 더 씌워가면서 민주노총은 그렇죠. 큰 무슨 악의 축인 것처럼 항상 얘기해 왔었단 말이에요. 그 위원장 출신의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나온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는 얘기들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한국철도공사 블라인드가 사실 화제였는데 그 새마을호 열차 번호가 8810인가 0018번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누가 이렇게 딱 올려놓고 사진을 찍어놨는데 그 기관사 이름이 김영훈인 거예요. 그러니까 찍어놓고 자 정신 똑띠 차리고 운전하시오. 장관님 나가십니다. 이제 이런 거를 블라인드에서 올려놨던 거 보니까 이제 본인은 진짜 열차 운전하러 몰랐다가 나중에 이제 철도공사 직원들이 다 알게 되고 나서 본인이 이제 장관 지명이 됐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보더라도 굉장히 이례적이고 이게 사실은 그 정의당 출신이라는 지점도 우리가 좀 한번 떠올려볼 필요가 있고 민주당 선대위에서 노동분과 위원장을 하셨고 과거에는 이제 더불어민주연합 24번인가요? 비례에서 20번이었습니다. 20번이었어요? 그렇게 과거에도 이재명 대통령과의 또 연도 사실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인사가 가능했던 것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노동자가 장관이 되는 나라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사실 가슴이 굉장히 좀 나중에 농부가 농림부 장관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요, 진짜 그런 느낌. 근데 손영공이 대통령이 된 나라, 맞습니다. 그리고 철도기관사가 장관이 된 나라. 아 정말 눈물 난다인데 사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일각의 오해를 제가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박홍배 의원이 한국노총 출신 비례대표 의원이고 그렇죠. 민주노총 출신의 장관이 임명이 됐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려고 하는 그리고 민주당에 가려고 하는 성장이 절대로 재벌들하고 타협해서 경제가 어려우니까 다 해준다 이런 게 아니라 조금 너무 깊게 들어가요. 다 해보니까 TGF 그러니까 기술주도 성장, AI, 제너럴 모두를 위한 성장, 페어, 공정한 성장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기술주도 성장은 AI, 하정우 수석이라던가 지금 네이버 출신을 발탁하는 거, 제너럴 모두의 성장은 기업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노동자도 국민 모두가 잘 산다. 페어, 공정 성장 이제 앞으로 인사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걸 간통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세 분이 재미없다 이런 표정을 지어서 제가 굉장히 고민이 저희가 같이 못한 이 훌륭한 처음 들었어요 TGF. TGF 성장이 이제 나옵니다. 레스토랑인 줄 알았어요. TGIF 아니 잠깐만 있어봐. 왜 세 분이라고 그러죠? 두 분. 두 분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시사방송 합니다. 아니 워낙 재밌으시니까. TGF는 뭐 패밀리 레스토랑이잖아요. 갑자기 저 얘기를 하실까? 그건 TIGF예요. TGIF 아닌가? TGIF였나? 됐어. TIGF는 또 뭐야? 땡스 갓. 진짜. It's Friday. 그렇죠. TGIF.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흥분하고 계세요. 지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매불쇼에 유시민 작가가 출연하고 계십니다.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글로 간단 말이에요. 가실 거예요? 가지 마요. 자, 아무튼 유시민 작가가 출연한 방송이 진행하고 있는데도 저희 동접이 선방하고 있다라는 저희 제작진 자체 평가가 있습니다. 댓글 얼른 봤더니 전 의원님 재밌어해서 위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일반적으로는 노동자였고 과거에 민주노총 위원장 했으니까 지금은 철도 기관사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님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잘 보시면 뭐 다들 아신 얘기겠지만 정계에 오래 계신 분들은 민노총 위원장쯤 했다. 철도노조 위원장 했다. 그리고 어디 선대위 가서 무슨 분과 위원장 했다 이러면 현업으로 복귀해가지고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 많죠. 보통 예를 들어 노동계 쪽에서 뭐 한 자리,
그리고 뭐 정계에서 한 자리 하면서 기웃거리다가 정치권에 어떻게 한번 줄을 대고 한 자리 얻어 먹어 보려고 하는 뭐 질 낮은 정치인들이 더 많죠.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 드물다는 겁니다.